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침체가 예상돼서 했던 액션들이 결국에는 수급을 매수 쪽으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의외로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이제 경기 침체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오냐, 경기 침체 뭐 나스닥 7천 온다 그러고 뭐 퍼펙트 스톱 온다고 그러고 하는데 왜 안 오냐고 영상을 하나 올렸더니 이제 오랜만에 그 댓글 중에 조금 그러니까 그 손풀은 아닌 게 하나 달려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뭐 영상 찍을 게 없는데 이런 게 또 해주시면 감사하죠. 뭐 이게 찍을 게 있어가지고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뭐 쭉 잃어보니까 지금 좀 올라가지고 이제 너무 좋아하지 마라. 침체가 안 올 것 같냐. 그러니까 전 침체가 안 온다는 게 아니고 온다고 한 지 1년 됐는데 아직 안 왔다는 거지. 뭐 영원히 안 오겠습니까?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나 죽긴 죽죠. 근데 너 오늘 안에 죽을 거야라고 했는데 오늘이 다 갔는데 안 죽고 수면에 왜 안 죽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랬는데 너 안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일단은 그 주장하시는 거 보면은 작년 10월 달부터 미국 반등을 했는데, 그거 맞죠? 뭐 10월 달부터 미국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거의 한 3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 10월 13일 날 CPI가 이번 최근에 발표된 CPI가 이제 높았는데 구라로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CPI를 구라로 올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CPI가 생각보다 높았는데 시장이 구라로 올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이제 박제 놓겠다. 이렇게 오늘만 산 유튜버다. 털보다. 이렇게. 가장 제대로 본 건 이제 털 보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이제, 박제해 두시는 거야. 뭐, 저야 박제해 두셨다가 다음에 또 챙겨봐 주시면 감사한 것인데, 구라로 올렸다는 게 뭘까요? 시장을 구라로 올렸다. 물론 뭐, 주가 조작은 있죠. 오늘도 누가 이게 그 슈퍼개미라고 이제 슈퍼개미 호소인께서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영상을 싹 지우고 이제 튀셨던데, 그런 거 보면 주가 조작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이 있어. 근데 라더견도 그렇고 김정환도 그렇고 그리고 뭐 바른투자연구소도 그렇고 주가 조작을 할 때 대상이 되는 주식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거래가 별로 없고 유통주식 별로 없는 거잖아. 거래가 겁나 많으면 조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미국 시장을 이제 구라로 올릴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손이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 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뭐 일단은 뭐 딱히 뭐 이렇게 그게 구라로 올렸다는 거 외에는 다른 뭐 논점은 제시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뭐 반박하기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제 생각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경기 침체는 때 되면 오겠죠. 근데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침체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는 주가 많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선언을 하는 데는 이제 엠버니까 엠버는 주로 실업률이 의미 있게 급등을 할 때, 이 노란색이 실업률이니까 그럴 때 이제 경기 침체를 선언을 했다라는 거 이제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 침체라고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조금 늦은 것도 있는데 선언을 안 하는 이유는 실업률이 지금 의미 있게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서 이번에는 1967년이나 2001년 때처럼 분명히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하고 뭐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고 온갖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 선언이 안 나온 날들이 시기의 세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제껴놓고 실업률을 제껴놓고 보면 지금은 경기 침체에서 이제 저는 정점을 지나간다고 보는 거죠. 정점을 이제 작년 연말부터 1분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언 안 하고의 문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전 저점, 그러니까 작년 10월 저점을 이제 트라이 할 만한 추가적인 하락이 이번 지금 가까운 몇 개월 안에, 올해 안에 나올 것 같냐라는 거 봤을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일단 그 물론 실제로 선언이 나오면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근데 저는 만약에 선언이 나오면 오히려 그 악재 소멸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경기 드디어 이제 이게 경기 침체야. 우리 왜 전보로 가면 뭐 전보로 갈 때 이제 일이 너무 잘 풀려서 가는 것보다 뭔가 되는 일이 없고 뭐 이럴 때 가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이제 힘들어서 와가지고 아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전보로 왔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너 삼재라서 그래. 근데 왜 삼재 때 힘든지 모르겠지만 삼재 때도 힘들다고 하니까 원인은 안 것 같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데 더 기분 좋은 말은 뭐예요? 삼재가 보통 이제 그 한번 들 삼재 뭐 날 삼재가 대충 3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가 날 삼재야.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빡친데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어. 라고 하면 뭐 굉장히 위안이 되잖아. 그 3년이 리세션이었고, 그죠? 경제로 얘기하면 리세션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삼재가 들어와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지금 이제 근데 주식은 삼재는 뒤통수로 치고 나간다고 하지만 주식은 6개월 정도 빠르게 하니까 이제는 날 삼재니까 그걸 반응해서 주가가 먼저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선언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 뭐 온다고 하는데 모든 경기 지표는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지금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이너스냐. 그러니까 뭐 그 제조업 지표가 서비스는 내려오고 있고 제조업 많이 내려왔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분위기잖아요.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잖아. 그러면은 물론 이게 기준점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내려가는 게 이제 각도가 달라지는 거는 그럼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리고 선언이 한들 이미 다 지나고 그때였어 라고 하면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사실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간 지표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게 딱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그 경기 침체 이야기를 했을 때 조회수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버가 경기 침체에서 조회수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이제 사실상 얼추 지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일단은 올듯말듯한 경기 침체가 아직도 소식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자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가 정점에 이르기 1년 전에 주가는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지나간 것 같고, 근데 경기 침체 선언 그 자체는 굉장히 후행적인 지표이니까 고용 지표 중에서도 가장 후행적인 실업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조업이 먼저 빠졌는데 실업률이 높아지려면 서비스가 망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뭐 문제기보다 이번에 특징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언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에는 제조업하고 서비스가 따로 놀다가 제조업이 먼저 꺼지고 제조업이 심지어 바닥을 잡는 상태에서 서비스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두 개가 같이 내려가야지 의미 있게 그 실업자가 늘어나서 선언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좀 약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얼뜻말뜻한 경기 침체가 아직도 소식이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수급 문제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원래 저는 그냥 주식시장을 크게 생각한 거예요. 매수할 에너지와 매도할 에너지. 코로나 때 세계 경제가 작살나고 경제 봉쇄가 일어나고 다 끝날 줄 알았지만 주식이 미치는 척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뿌렸는데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살려는 에너지와 팔려는 에너지가 대충 팽팽했는데 그 시장 외에 돈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하니까 그냥 훅 밀려 올라간 거죠. 이게 모든 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매수세가 늘어날 것인가, 매도세가 늘어날 것인가, 이걸 분석하면 되는데, 지금 작년 연말 영상들이나 리포트 보세요. 올해에 대해서는 거의 뭐 안 죽으면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뭐 당연히 작년 연말에 작년 10월 1월 때가 작년
저점이었고 연말에는 전저점 근처까지 또 빠졌기 때문에 내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그러면 그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숏을 많이 칠까요? 아니면 그냥 미리 매집을 먼저 할까요? 당연히 숏을 많이 치죠. 근데 이번에 미국장이 빠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 나스닥 상승이 좀 어제부터 좀 빠지고는 있는데 그 상승 라인을 보면 21년 그 12월 그때 거의 이제 그 정점 찍을 때만큼 올랐거든요. 그 정도로 올라. 그런데 도대체 누가 샀냐는 거죠. 이거 샀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뭐 전 세계에 지금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얘기도 없고, 그쵸? 또 주식 사라고 막 뭐 보조금 주는 데도 없고, 뭐 특별히 그리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뭐 개인들이 신용을 땡겨가지고 뭐 산다던가, 뭐 별 그게 없어요. 그리고 주식 펀드나 이런 데에 의미 있는 수급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포지션이 움직인 거지 신흥국에서 그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좀 가고 이거지 주식시장 전체로 봤을 때 돈이 크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올랐나? 왜 올랐나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올해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니까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풋콜 레이쇼라고 들어보죠. 앞으로 이제 주식이 오를 것 같으면 콜 베팅 한다 그러잖아요. 콜을 사죠. 또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 풋에다가 사는 거죠. 그러면 풋에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올해 망할 줄 알았으니까. 근데 안 망해. 그러면 게다가 옵션은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까지, 옵션은 만기가 있잖아. 속도까지 있잖아.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상반기 내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동안 그 풋에 몰려있던 것들이 청산이나 항복이 나오면서 콜로 바뀌겠지.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인 건데 그 콜로 바뀐다는 건 이제 상방을 산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게 옵션 시장에서 그 특히 대형주의가 주식 선물이 있는 종목은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옵션을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매수세가 생각지도 않았던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이 뭐 미국 시장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경영이 뭐 어쩌고저쩌고 떠나서 제일 좋은 게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경영 지랄같이 해도 자사주 매입해가 소각하면 주가 안 오르기 힘들어요. 아니 그렇잖아. 아니 주식이 100개 있는데 100주를 발행했는데 10주를 사가지고 소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주식이 공급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있는 주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거. 자사주 매입 소각처럼 주주한테 듣기 좋은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여기 나와 있네. 자사주 매입. 작년에는 뭐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도 작년도 이게 별거 없었다고 해도 그래도 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많죠. 올해 많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만 해도 뭐 그 8,50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는데 이게 미국 전체 시가총액 2.5%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주식시장이 2.5%를 차지한 주식이 없어졌다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도 2.5% 오르겠지. 주식 수가 줄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보이지 않게 그냥 사지는 않지만 있는 걸 없애면서 가장 강력한 매수 주체로서 그 자사주 매입은 이어져 왔던 미국 시장의 전통이잖아.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 가지고 사서 태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의 이제 현금을 이제 태우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주식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결국엔 이익이니까 하는 건데, 근데 일단은 지금 살려면 현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그 실적이 잘 나와야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자사주 매입한다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팡들이 잘 나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이어져 왔다니까요. 이어져 왔고, 그리고 작년 같은 데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사주 매입 계속 있었고 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실적 장세 까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벌어. 돈을 벌어. 근데 기업들이 지금 올해 경기 상황 전망이 나쁘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 데가 별로 없잖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이 돈 갖고 뭐 하지? 라고 하다가 뭐 배당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하도 매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소각하는 거지. 그러면 경기고 나발이고 일단 수급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자사주는 계속 매입을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실적이 나쁘지 않잖아. 그러니까 실적 예상 EPS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익도 따라서 올라가겠지. 그러면 또 자사주 매입이 또 붙겠죠. 이런 상황에 그러면 지금 있는 주식들은 없어져 가고 있죠. 소각돼 가고 있죠. 그럼 새로이 주식시장에 공급되는 IPO는 어떤가? 올해 같은 작년에 내년에 작년에로 돌아가서 내년에 우리가 IPO를 해가지고 크게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올해 IPO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옵션 때문에 옵션 시장에서 다 하방 쳐놨던 게 상방으로 돌아오면서 쉽게 말하면 숏커버링 비슷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세에 도움을 줬고 그런데 주식 공급은 멈추다시피 하니까 이게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침체가 예상돼서 했던 액션들이 결국에는 수급을 매수 쪽으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의외로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들이 아직도 미국도 돈 빌려가지고 많이 사는 개미들 많은데 이게 한번 작년에 뜨거운 맛을 보고 나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개인들 신용자가 줄어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별로 안 늘었어. 아직도 의심하는 거지. 근데 이제 6월 좀 넘어가고 하니까 되는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또 미국의 이제 양키 불개미들이 또 신용 땡겨가지고 사면 이건 또 좀 매수 전략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계속 오르진 않겠지만 지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참 주식시장 재밌는 거예요. 올해는 전부 다 침체를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침체 하니까 그 액션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상방으로 가게 만들어버린다. 주식 공급이 없어지고 IPO는 그냥 작살나고 그리고 과도한 풋옵션이 콜옵션으로 올라오게 되고 어찌됐든 돈을 벌었던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왔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상승이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침체인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이게 다 똑같은 소리 하니까 그런 거구나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생각지 않았던 이게 매수 세력이 아주 따지고 보면 이제 그래서 저는 위기는 인사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라다견 사태 이후로 이제 신용잔고가 좀 빠진 상태에서 별로 안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되면 또 달라붙겠죠. 그때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이 좀 와도 그렇게 깊을 것 같지 않은 이유가 지금은 좀 또 털어야 됩니다. 신용잔고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